안녕하세요. 토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멤버십 필기 2급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낭방비가 끝났고 이번에는 도급관리비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교재 수선유집이라고 179페이지니까 여기는 앞에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라진 거니까 관리 비용에 우리가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 수월수월하게 넘어가는데 대신 좀 나눠지는 게 성급비용과 부가가치세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하시고요. 수선유지비로 발생하는 것과 안 하는 것들, 즉 계정을 수선유지비로 쓰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발췌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행해보면 관리비 목 중 하나로 이쪽에 보시면 당해 건물의 부대시설이나 공용 부분, 즉 시설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수선유지비로 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원상회복이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출, 대표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지출에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소화기, 충약, 비용 이거를 수선유지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것 중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그것도 기억나시죠? 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거하고 수선유지비인 것 같은데 별도로 부과되는 항목이 있어요. 일단 수선유지비에 들어가는 거 안전 점검 비용 이거는 목돈이 들어가서 주로 성급비용에서 분할 부과를 좀 많이 하죠. 안전점검 비용이 수선유지비에 들어가요. 또 하나 정화조 시설 유지 뭐 관리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도 수선 유지비고 그 다음에 또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이게 수수료가 붙어서 지급 수수료인 사람들도 있어요. 알고 있는 분이 왜냐하면 경력이 없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이게 조금 낯설죠. 근데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는 수선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수선 유지비로 갈 것 같은데 별도 계정 쓰는 게 또 있죠. 이게 정화조 청소비. 이게 1년에 연 1회예요. 연 1회 청소하고 별도 계정을 써요. 정화조 청소비라는 계정. 그 다음 또 있죠. 이거 매월 지급하는 업체하고 계약한 승강기 유지비. 얘는 별도 계정이에요. 수선 유지비일 것 같은데 승강 유지비로 비용을 발생하고요. 정화조 청소비도 수선 유지비일 것 같은데 정화조 청소비로 따로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수조 청소 여기 하나 더 넣을까요? 저수조 청소는 저수조는 저수조 청소비로 따로 발생하지 않고 수선 유지비로 들어가죠. 이거는 1년에 2회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이건 수선 유지비고 이거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저수조 청소비 66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면 부가가치세를 우린 바른다. 기억하시고 한국은행 인투자스 지급했다. 단 저수조 청소용 충당금이 없어서 연 2회 청소 시행한다. 그러면 연 2회니까 무심결 얘를 2달에 부과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단어가 연이에요. 1년에 2회니까 12달이 1년의 달수고 두 번에 나누니까 6개월 안분해야 돼요. 잘못하면 낚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66만원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 얘는 안 분할 거면 나눠서 할 거는 무조건 성급 비용 이렇게 60이 들어가죠. 부가가치세 6만원. 그래서 이 건물은 당월분 첫 번째 비용 발생할 때 성급 비용이 여기서 나누기 6이니까 10만원으로 성급 비용이 자산이 줄어들고 그 다음 비용의 발생 수선 유지비 10만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는 꼭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보졸레는 와인 이름인데 보졸레 누보
상품인데 어쨌든 오래간만에 보네요. 보졸레 타워는 정화조 청소와 소화기 충약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당월분 기타 충당금으로 각각 40만원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기 청소, 소화기 충약, 이거는 수선 유지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당월분 기타 충당금으로 각각 적립을 해 놓는다. 언제 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소화기 충약은 수선 유지비로 가고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비로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각각 40과 80 합쳐서 기타 충당금. 이거를 둘 다 합쳐서 수선 유지비로 하면 틀려요. 요거 잘 낚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4번 지하 주차장 조명 등 10개를 저장품을 사용해서 교체했다. 자, 이거는 그 전에 저장품을 사용하여 교체했다는 건 저장품을 샀겠죠. 그럼 얘는 그 앞에 있는 이쪽에다 하는 게 낫겠네요. 만약에 관리비 통장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가고, 그죠? 그럼 얘는 저장품으로 구매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얘를 얼마? 11,000원에 10개니까 10만원과 만원이죠. 그래서 저장품 10만원과 만원은 얼마예요? 부가가치세겠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전에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저장품을 사용해서 교체했으니까 얘를 저장품을 사용한 개수만큼 정산하죠. 이게 몇 개? 10개를 썼네요. 여기 10개를 샀다는 얘기는 없네요. 어째 대충 우리가 한 50개 샀다고 치고 이렇게 5만원 했다 치고 이 중에서 10개 샀으니까 10만원 저장품이 줄어들고 비용은 수선 유지비로 발생합니다. 시설을 원상 회복하거나 건물을 보수할 때 쓴 게 수선 유지비예요. 5번 관리실 난방용 라지에이터를 교체했다. 이것도 뭔가 수리한 거죠. 자재비 55,000원을 한국은행 체크카드로 구입했다. 한국은행에서 체크카드 바로 돈 나가고 5만원과 5천원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설을 고친 거니까 수선 유지비 5만원과 부가가치세 5천원. 이렇게 하죠. 문제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그 별다른 말이 없으면 수선 유지비 하면 돼요. 요거를 소모품으로 비용 처리하다 하면 이게는 소모품 비가 돼요. 그때는 문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풀 때는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게 계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너무 문제를 쉽게 보면 낚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쉬워서 틀릴 것 같다. 이제 그 다음 6번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 소화기 충약을 실시하고 소화기 충약은 뭐다? 수선 유지비다. 예치된 기타 예치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기타 예치금에서 인출했으니 기타 예치금에서 돈이 나가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 소화기 충약비는 66,000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면 부가가치세를 발라냅니다. 세액은 별도 한국은행에서 인출했다. 요거는 조심해야 돼. 요거는 끝까지 안 보면 낚일 수 있겠죠. 일단 기타 예치금에서 공급가 60만원이 나가고요. 그거의 10%인 6만원은 한국은행에서 이 말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인출했어요. 그럼 얘가 기타 예치금에서 인출해서 사왔는데 소화기니까 그죠? 수선 충당금을 사용했으면 수선 유지비로 발생하지 않고 부채로 있었던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했던 것이 이번에 소멸이 아니지 부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선 충당금 60이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6만원으로 발라냅니다. 그 다음 7번 경비실을 증축 공사비 660만원 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 발라냅니다.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예치금에서 지급했다.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했으면 예비기 적립금이 바로 순자산에 있었던 거죠. 자산의 감소 차변 오고요. 거기서 600과 부가가치세 6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매입한 공채는 이거는 중축 허가할 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얘는 공채는 없다. 계산하기 편하게 이 말을 해주셨네요. 한국은행에서 별도 인출해서 지급했다. 근데 여기서는 예비비 적립금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동예치금에서 지급한다 했으니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 요거 낚이면 안 돼요. 600과 한국은행에서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인출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60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 도급관리비. 도급관리비는 위탁관리비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도급과 위탁은 계약 자체의 종류가 달라서 한 거예요. 위탁사에서 관리하는 건 맞지만 도급은 인권을 둘 다 위탁의 종류인데요. 얘는 위탁의 종류로 보시면 되고 얘는 위탁을 전체 풀로 해요. 도급은 전체를 해요. 전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직원급여, 4대 보험,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 이거를 전부 1년치를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입주자 대표나 그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인 관리인한테 모두 허가를 받고 이 풀로 계약한 금액을 매월 12달로 나는 거를 매달 받아가요. 얘네가 받으면 자기네가 직접 직원들한테 급여도 쏘고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위탁관리비도 쓰는 거죠. 이게 도급이에요. 풀로 계산하는 거 통째로. 둘 다 직원을 파견하는 건 똑같은데 인건에 대한 노무 업무는 도급은 지네가 다 해요. 그러니까 관리소에 있는 격리주면 회계만 처리하면 되죠. 부과하고. 근데 위탁관리는 이게 일부 도급 위탁이라고 해서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현장에서 처리합니다. 실제 자기 직원들을 파견한 건 맞지만 인건비, 급여, 4대 보험 이거는 자기네들이 안 해요. 현장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게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하는 위탁관리의 유형은 인건비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네는 지네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얘는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부가세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이 안에 인건비 부가세 얘는 들어가서 계약 자체를 한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를 계약한 거라기보다는 발생 금액에서 그때그때 인건비 부가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자치는 인건비 자체, 인건비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직접 고용한 거기 때문에 지우고 다음 페이지 관리의 비목 중 하나로 도급관리 방식일 때는 도급관리비 하고요. 위탁관리로 계약했으면 위탁관리비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이거는 초보인 경우는 다 읽어보시고 기본 경력자분들은 제가 학습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 반복돼서 일단은 얘는 패스. 초본을 읽어보세요. 어쨌든 제가 안 한 건 아니니까. 1번 월말에 도급관리 계약에 의해서 빛나는 관리회사의 당월분 도급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했다. 5,500이니까 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 반환해서 도급관리 비대 부가가치세 이렇게 5,000과 500을 나누고요. 지급일은 2월 10일이라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다. 다음 달로 비용을 넘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근데 금액이 여긴 틀렸죠. 5,500이죠? 2번 위 건물은 전월분 도급관리비를 한국은행에서 인출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급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미지급 비용이 5,500이 줄고요. 한국은행에서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글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라. 그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시간이 좀 여유가 되니까 다음 시간에 장기수선배 할 거라 여기는 한번 읽어는 지금 볼까요? 도급관리란 일종의 턴키. 턴은 돌려오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턴키. 그래서 턴키 방식으로 기업 이윤을 비롯한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도급비에 모두 포함해서 경비 청소에 대해서는 관리단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도급 용역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경비회사 및 청소회사에서의 용역 계약에 의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위탁관리란 일부 도급관리라 볼 수 있으며 관리인 소장을 비롯한 격리 담당과 기전실 직원을 위탁관리 회사 소속의 직원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기업 이윤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퀴즈 하나만 마저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우고 다음 페이지. 퀴즈 주관식 문제 1번 월말에 당월분 관리비 발생액 등을 다음과 같이 최종 집계하고 미부가 관리비를 계상하다. 단 절상차는 이월 이게 뭐예요? 다음 달. 이걸은 다음 달이죠? 다음 달 고지서 도달시 계상한다. 아이고 이거 오타 들어갔네요. 자, 일단 여기부터 이거 갑자기 블러셔 처리가 됐네. 죄송합니다. 볼게요. 이게 월별 운영 성과표죠. 그러니까 한 달치에 대해서 운영 성과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관리 수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말일날 전표를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관리비용을 모두 일반 관리비하고 도급 관리하고 모두 합쳐서 계산해 봤더니 관리비용이 8,35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관리 수익에서 관리 비용, 즉 관리 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뺀 것이, 요거를 마이너스 한 것이 우리는 0을 맞춰야죠. 즉 수익과 비용을 같은 금액으로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비용을 모두 직계한 금액이 얘잖아요. 8,358만 원. 이게 모두 수익으로 발생시켜줘야죠. 얘하고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8,358만 원을 관리 수익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관리 수익으로 8,358만 원 발생하죠. 그럼 우린 이게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발생하죠. 그리고 얘는 뭘로? 미부가, 아직 부가하진 않았지만 비용을 짓게 한 관리비로 8,358만 원을 발생합니다. 얘는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전표가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바뀌어요. 관리비 수익이 8,358만 원. 이 전표가 넣는 순간 얘가 들어가고 관리비 수익의 합계인 8,358만 원. 그러면 1번에 8,358만 원과 관리비용 8,358만 원. 여기서 얘를 빼면 관리 총손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부족이잖아요. 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부가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퀴즈는 끝낼 텐데 한 단계만 더 갑시다. 그러면 얘가 월말이죠. 그래서 말일자리 하고 31일에 하고 그 다음 달 복습 삼아 다음 달 20일 날 부가를 확정 짓는다고 합시다. 단가 처리하고 다 이제 부가를 직접 세대별로 금액을 다 산정해요. 그러면 미부가 관리비는 사라져야죠. 미부가 관리비, 아직 부가하지 않은 관리비는 사라지고, 이건 임시계정입니다. 부가할 때까지 그 한 달치의 비용을 짓게 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얘는 사라지고, 얘가 다 모두 입주민한테 보낼 관리비 고지서에 들어가는 아직 받지 못한 관리비, 미수관리비로 가죠. 그리고 만약에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잡 수익으로 돼서 절상 차익을 맞춥니다. 만약에 만원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9로 바뀌는 거죠. 실제로 얘네는 입주민한테 비용은 9로 가는 거죠. 8,459만원. 근데 만약에 이쪽이 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쪽이 커요. 미부가 관리비가 더 크다. 그럼 얘가 이 금액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겠죠. 잡손실 만원. 그러면은 입주민한테 가는 거는 8,457만 원이 가겠죠.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고. 8,357만 원. 이쪽이 더 큰 거잖아. 미부가 관리비가 더 컸고 실제로는 만원이 줄어서 부과가 되는 거죠. 그거는 뭘로? 잡손실 처리합니다. 관리의 비용으로.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렸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거진 고비는 넘어왔어요. 좋은 밤 되세요.